한국은 제게 진정한 패션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는 일이었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외국인 디자이너의 눈을 통해 바라본 한국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녀가 경험한 절망과 희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 르블랑입니다. 파리의 루이비통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죠. 패션계에서 10년을 보내면서 수많은 컬렉션을 만들어 왔지만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옷이나 디자인과는 조금 다른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경험입니다. 사실 저는 늘 아시아 시장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의 패션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저는 이곳의 트렌드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매년 SNS에서 Seoul Fashion Week 영상을 보며 한국의 독특한 패션 감각과 세련된 스트릿 패션에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마침내 올해 초 저희 브랜드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결정했고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특별 컬렉션의 총괄 디자이너로 선정되었습니다. 6개월간 준비한 Korean Spirit 컬렉션이었죠. 한국의 전통 요소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40벌의 의상을 준비했어요. 각 의상에는 한국 전통 자수부터 현대적인 K-pop 스타일까지 제가 이해한 한국의 모든 것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번 컬렉션은 제 경력의 터닝포인트가 될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패션 매체들이 참석을 확정했고 성공하면 아시아 총괄 디렉터로 승진이 확정된 상태였거든요. 2023년 3월 15일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쉬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고 런웨이 구성을 점검했죠. 제 옆자리의 승무원은 제가 너무 긴장한 것 같다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기도 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가 쇼 시작 시간이었거든요. 의상들의 마지막 피팅과 리허설을 위해서는 최소한 아침 9시까지는 호텔에 도착해야 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 벨트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평소보다 수화물이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느껴졌거든요. 30분, 40분, 1시간이 지나도 제 가방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은색 대형 캐리어에는 이번 컬렉션의 하이라이트인 피날레 드레스가 있었어요. 한국의 다랑아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순백의 드레스였죠. 제작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고 가격으로 치면 15만 유로가 넘는 작품이에요. 여기에 다른 의상들과 액세서리들까지 합치면 총 30만 유로가 넘는 물품들이 사라진 거였죠. 수화물 벨트가 멈췄을 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항공사 카운터로 달려갔지만 상황은 더욱 최악이었습니다. 직원은 제 가방들이 파리에서 환승 과정 중 누락된 것 같다고 했어요. 다음 비행편으로 도착할 거라며 48시간 정도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48시간이라고요? 내일 오후 3시에 쇼가 있다고요. 저는 거의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항공사 직원은 매뉴얼대로의 형식적인 사과만 반복했어요. 물품 보상은 최대 2,000유로까지 가능하다나요. 30만 유로의 의상들과 6개월간의 작업물을 2,000유로로 보상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저는 한국말을 전혀 못했고 영어로도 제 절박한 심정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어요. 주변의 시선이 차가웠죠. 외국인이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때 전화기로 파리 본사의 상황을 전달했더니 CEO가 직접 나서서 쇼를 전면 취소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어요. 이미 전 세계 40개국의 바이어들이 이 쇼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취소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죠. 그렇다고 대체 의상을 구할 시간도 없었어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항 바닥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 특별서비스팀의 김민서 매니저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르블랑님, 저희가 책임지고 가방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정하시고 이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민서 씨는 놀라운 추진력을 보여줬어요. 즉시 공항 전체 CCTV 분석팀을 소집했고 항공사와의 긴급 화상회의도 주선했죠. 심지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제 가방 사진과 상황 설명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녀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2시간 만에 10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K-패션을 위해 온 디자이너를 도와주세요라는 해시태그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패션 전공 학생들은 밤새 대체 의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했고 여러 한국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빌려주겠다고 연락해왔죠. 심지어 한 택시기사님은 공항에서 서울 시내의 모든 리무진 버스 정류장을 직접 돌아보겠다고 자청하셨어요. 민서 씨의 지휘 아래 인천공항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별 서비스팀은 24시간 비상 대기조를 편성했고 심지어 퇴근한 직원들까지 자발적으로 복귀했다고 해요. 공항 관제팀은 파리 인천 구간의 모든 비행 데이터를 재분석하기 시작했고 보안팀은 지난 12시간 동안의 모든 CCTV 영상을 검토했죠. 수화물 담당 직원들은 창고의 모든 가방을 일일이 재확인했고 심지어 다른 승객의 수화물 태그가 잘못 부착되었을 가능성까지 체크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과정이 무료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프랑스였다면 특별 수색 비용만 수천 유로를 청구했을 텐데 이곳의 직원들은 오히려 제가 비용 얘기를 꺼내면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입니다. 르블랑님께서 한국의 좋은 기억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어요. 공항 내 모든 매장 직원들이 귀가하기 전에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했고 심지어 청소업체 직원들까지 구석구석을 살펴봐 주셨죠. 한 청소 아주머니는 제게 도시락까지 건네주시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민서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천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제 가방을 발견했다는 제보였어요. 우리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죠. 편의점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예상과 달랐어요. 알고 보니 공항 리무진 버스 기사님이 실수로 다른 정류장에 내려놓은 걸 편의점 직원 박준영 씨가 발견한 거였어요. 그는 퇴근도 미루고 6시간 동안이나 가방을 지키고 있었더군요.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 분실됐다는 걸 SNS로 알게 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마침 민서 씨의 게시물을 보게 된 거죠. 놀라웠던 건 가방의 상태였어요. 준영 씨는 비가 올까봐 가방을 비닐로 덮어두었고 혹시 도난당할까봐 CCTV가 있는 매장 안에 보관했다고 해요. 심지어 가방이 긁히지 않도록 매트까지 깔아뒀더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국을 찾아주신 소중한 손님의 물건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가방을 열어보니 모든 의상이 완벽한 상태였어요. 피날레 드레스는 물론이고 액세서리 하나하나까지 그대로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준영 씨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당황하면서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어요. 가방을 찾은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6시간 동안이나 타인의 물건을 지키기 위해 퇴근도 못한 준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파리에서 출발하기 전 동료들은 아시아에서 조심하라고 했었죠. 특히 고가의 물품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마주한 한국은 그들의 우려와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제 물건을 지키기 위해 낯선 이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눈물이 났어요. 민서 씨가 건넨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패션이란 결국 인간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아닐까. 그동안 저는 겉모습의 아름다움만 추구했는데 정작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준영 씨에게 사례를 하고 싶어 편의점을 다시 찾았어요. 현금은 물론이고 이번 컬렉션의 한정판 가방도 준비했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을 벗어났어요. 손님,
그런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그걸 받으면 오히려 다른 한국 사람들이 서운해할 거예요. 민서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준비한 감사 선물을 한사코 거절하더군요. 대신 그녀가 한 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져가세요. 그게 저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방문하실 때는 친구로 찾아와 주세요. 공항 직원들, 택시 기사님, SNS에서 응원해준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한결같이 보상을 거절했어요. 오히려 제 컬렉션을 보러 오겠다며 티켓 구매를 문의하시더군요. 패션쇼 당일, 객석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알고 보니 민서 씨가 공항 직원들을 초대했고, 준영 씨도 친구들과 함께 왔더군요. 쇼가 시작되기 전, 저는 즉흥적으로 피날레 드레스의 이름을 변경했어요. Spirit of Seo이라고요. 순백의 다랑아리 드레스가 런웨이를 밝혔을 때, 객석에서는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그, 엘르 등 패션 매체들은 이번 컬렉션을 극찬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주목한 건 의상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였죠. 패션을 통해 본 한국의 정신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패션 뉴스를 장식했어요. 이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파리로 돌아간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휴머니티 인 패션이라는 프로젝트예요. 매 시즌 컬렉션의 일부 수익금을 한국의 청년 디자이너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어요. 특히 인천공항에서 만난 민서 씨의 동생이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다는 걸 알고는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했죠. 더 놀라운 건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여러 기업들이 한국의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서도 인천공항의 서비스 매뉴얼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제 저는 매달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아시아 시장 리서치지만 사실은 제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민서 씨가 반갑게 맞아주고 한 달에 한 번은 준영 씨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어요. 그들은 이제 제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달 있었던 일이에요. 파리에서 온 제 동료 디자이너가 비슷한 수화물 분실 사고를 겪었을 때였죠. 그때 저는 망설임 없이 민서 씨에게 연락했고, 역시나 2시간 만에 가방을 찾을 수 있었어요. 동료는 그날 밤 호텔에서 울면서 말했죠. 소피, 당신이 한국에 대해 말해줬을 때는 반은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오히려 당신은 이 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다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패션 디자이너로서 2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늘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그건 바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죠. 이제 제 컬렉션의 모든 피날레 드레스에는 작은 태극 문양이 숨겨져 있어요. 관객들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한국에 보내는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매년 3월이 되면 저는 그날 밤 편의점을 지켰던 준영 씨에게 다랑아리 모양의 작은 도자기를 선물해요. 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된 곳.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수많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겠죠. 앞으로도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겁니다. 진정한 패션이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특별한 마음을 제 옷에 담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 명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Sophie Leblanc, Fashion Designer, Inspired by the Spirit of Korea.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 보내는 가장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저희 자부심입니다.